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계약의 소멸 관련한 지문들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 합의 해제 등에 관한 주제. 이미 본 것처럼 해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이자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근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소위 받아든 돈은 주면 되는데 이자까지는 어떻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쟁점에서 1번 지문 계약이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2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이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할 것. 3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4번 질문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자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옳은 편인데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해서 합의 해제에서는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 정도 이슈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23회 때 나왔던 관련 기출문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묶어서 냈던 문제이고요. 잘못이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 답은요. 거기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죠. 이행불능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매도인이 건물에 불을 내버려가지고 실수를 해서 불을 내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은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의 잘못이 있을 때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뭐 4번인데 이건 뭐 썩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나머지 지문들을 뭐 다 알아야지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정도. 다만 옛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05페이지 핵심 지문 1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일 때 해제권자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간단한 주제인데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 공유로 샀다.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 어떻다 해제 의사표시 필요하다. 2번 지문이요.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해서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유효하다. 3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간단한 주제인데 해제, 해지 계약을 완전히 판을 엎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해서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어쨌든 답이 됐던 주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원래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이고요. 최고라고 하는 거 필요 없던 게 두 가지. 자, 이행불능하고요.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다 해제할 수 있다. 1번 지문이요. 206페이지 첫 번째 박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럼 물어보면 봐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중요치 않고요. 시험 문제 보실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문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답이 되는 명들을 제가 분석해서 그걸 계속 주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2-3개 정확히 아는 게 보여. 그게 답이 됩니다. 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이요. 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도인이 불을 내버린 거야. 건물을 자기 잘못으로 매수인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그냥 자 보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체결됐어. 근데 얘가 이행기 전에 실수해가지고 건물에 불을 내버렸다. 불을 내버렸으면 이행 불능이죠. 그때 굳이 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최고 없이 그리고 아까 채무 이행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떻다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눈치를 채는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지 해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사례 답이 됐었고요. 4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5번 이게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이걸 뭐라 부른다? 정기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당연히 틀렸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뭘 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취지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지금 결국 이제 우리가 최고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우리 지금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행불능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행불능에 있어서는 자, 최고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자, 이제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상회복, 서로 받았던 건 어떻다? 서로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요. 등기는 먼저 넘겨준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를 먼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넘겼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받았던 돈, 계약금에다 이자 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신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고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해서 유예기 1번 지문이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해서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주제인데 무조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좀 이따 네 가지를 제외하면 무조건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해서 그럼 뭐냐면은 자, 내가 등기 말소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도 계약금 줬던 거 돌려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너가 계약금 받았던 거 돌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뭘 하겠다? 등기 말소를 협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을 이익에 보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도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자도 어떻다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 안 됐고요.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야.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자, 아까 계약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 만약에 계약 자체가 5월 1일 날 그리고 잔금은 6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잔금은 6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을이 5월 15일 날 병한테 이 소유권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 날 잔금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전에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병은 등기까지 넘겨받았으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갑이 해제를 하더라도 어떻다? 이때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의미. 다시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그리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까지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살 하나 붙여볼까요? 계약 해제 후에
계약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은 보호받으려면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 그리고 몰랐다,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계약이 5월 1일 날 체결되고 지금 6월 1일 날 지금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5일 날 그 해제권 행사는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제 등기 찾아와야 되고 등등 이런 사정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병한테 예를 들어서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버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몰랐다고 하십시다. 일단 내용을. 이게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게 뭐야? 누가 물건 팔겠다고 했으니까 샀어. 근데 이 사람 병의 권리와 갑의 권리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의 권리와 병의 권리는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우, 나 진짜 다른 학원에서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물으면 맞춰. 지금 3일밖에 안 되지, 3일, 4일 되셨거든요. 몰라야 되거든요. 찍는 족족 맞춰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중에 이게 이제 몇 달 해갖고 증 따게 되면 다음에 자격증 시험으로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찍는 기술이 예술이야. 근데 이제 좀 불안해. 알고 찍는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찍는지. 그래서 갑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계약 해제 후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보호받을 수, 선의, 내막을 몰랐을 때만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어려우니까 이게 제일 해제 파트에서 어려워요. 자, 다시 갑시다. 계약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까지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계약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런 내막이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몰라야 되고 두 번째가 양립되지 아니한 권리를 가졌을 때만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 볼까요? 갑이 5월 1일 날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까지 대금을 받기로 했던 사안인데 을한테 먼저 등기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6월 15일 날 병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이 6월 1일 날 해제를 했잖아요. 갑이 6월 1일 날 해제했는데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된 걸 이용을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줬다고. 그러면 병의 지상권하고 갑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지상권을 떠안은 상태에서 갑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이 뭐냐면은 타인의 토지를 돈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지상권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지상권 정도까지만 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양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몰랐다라고 하면 병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경우에서 저당권이라고 보십시다. 저당권. 을이 병한테 돈 빌려고 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해제 후에. 그러면 병의 저당권 하고요. 갑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떠안은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돈에 관한 부분은 누구한테?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야. 저당권에 상하는 비용이나 지상권에 상하는 비용을 다 받아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고 양립할 수 있다. 해서 둘이 근데 아까 본 것처럼 6월 15일 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건 어떻다? 갑도 가질 수 있고 병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일단 이번 수는 비울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쉬운 거 가십시다. 지금 최근에 이게 30회, 27회 때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해제라고 하는 거. 다시 지금 공부했던 이슈들 정리해 봅니다.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 해제권.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불렀었고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는 요거 한번 답이 됐었고, 두 번째 이행불능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지금 최고할 필요가 없이 어떻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있으면 원상회복 동시 이행의 관계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주제고,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이자까지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에 있게 되면 매수인은 아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받는 제3자 기본만 가시는 거야.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면 어떻다? 해제권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는요, 양립되지 아니한 권리를 취득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몰랐다는 전제에서만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진짜 대단히 어려운데, 그럼 쉬운 거 하나만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 2번 문제, 3번 문제, 요게 27에 30회 요즘에 나왔던 문제. 지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요 문제 가지고, 두 문제를 가지고 패턴을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데 해보십시다.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해서 계약 해제 전 나와 있죠? 계약 해제 전 나와 있죠? 그럼 이 보호받죠? 아니,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이 문제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있게 되니까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계약 해제 전 해서 보호받는다. 두 번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가압류 집행한 자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어렵다. 일단 유보. 지금 가압류 가처분 설명을 드리겠다. 계약 해제 전에 계약성의 채권을 압류한 자라고 했는데 요건 버립시다. 너무 어렵다. 해서 가압류 가처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건 생략. 3번 지문, 3번 문제 가서 27회 때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갑소유 X토지의 을소유의 Y주택이든 교환 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됐다. 요건 되게 어렵게 구성했죠. 교환 계약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소급으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1번 기억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이 사람 보호받죠? 이건 쉽죠? 계약 해제 전에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어떻다? 보호받는다. 이건 이제 쉬웠던 거야. 니은번 보니까요.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권을 보호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마친 자. 자, 요건 등기법 알아야 돼.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제가 왔는데, 자,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가등기, 본등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 중간에 등기법 할 때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갑이 등기를 지금 당장 못해줄 사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을은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가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는 전제에서 완벽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가등기 있으면 을은 이제 두 발 뻗고 밤잠 자도 됩니다. 논리 구조가. 가등기를 이미 해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안전판이 마련이 된 거죠.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소유자는 아직은 누구니까? 안전판이고 지랄을 떠나서 일단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줄 수 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지요.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을 명의의 본등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본등기라 부르겠는데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가 돼버리는 거야?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앞에 있지만은 갑이 이미 을한테 한번 팔아버린 꼴이야. 그럼 갑에서 병 명의로의 등기는 뭐가 된다? 갑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죠? 다시 갑시다. 성권 보존은 가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미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서 질문 다시 볼게요. 니은번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상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죠? 안전판이 세팅이 됐다고. 뒤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중간에 병이 뭐 소유권을 취득을 하든 말든 종극적으로 얘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번이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청권 보존에 가등기만 해도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기억번은 쉬웠고 니은번은 약간 어려웠는데 가등기, 본등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해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해서 이 사람도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임대차에서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에서 뭐를 나중에 주임법 공부하게 되겠지만 주민등록 이전에서 대항력 갖추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요거 주임법 알아야지 나중에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리을번 계약 해제 전에 X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수했다. 등기 넘겨받았어요? 안 넘겨받았어요? 신축 건물이라는 얘기는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문제 자체는 되게 까다로운 거야. 교환계약까지 가지고 구성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요 문제 정도. 그래서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지 못한 사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계약 해제 소급표로도 보호받는 제3자 지금 30회 문제 마지막 하나 보셨는데 요것만 조금 해볼 수 있고 그 전 문제는 대단히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우고 가실 것 해서 이렇게 보셨고 이제 마지막 주제 해지라는 개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가서 지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갔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해제, 당사자,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 해제에서만 문제가 됐던 것이 해제권 행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불능 또는 이제 정기 행위에서는 최고가 필요가 없다. 최고권 행사가 있으면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될 거고, 해제권 행사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원상회복, 좀 더 구체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개념, 기본적으로 이자 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해제 문제. 해지는 해제와 차이점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 요것만 차이가 있고 전원에 대해서 행사한다라든가 해지권 행사가 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무슨 문제 손해배상 청구 다 동일한 논리구조.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없다. 다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효,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효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쟁점. 잘못 없이 중간에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합의해지에 있어서는 소위 이자 쳐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성역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맞죠? 합의해지도 해제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어떻다?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 2번 질문요.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는 특약이 없다고 했을 때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렸죠? 아까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합의 해지에서 이자 가산 얘기가 출제 포인트였고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합의 해지에서 이자 가산 문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3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해서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렸죠? 예, 대륙에 많이 구성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합의 해지라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계약의 소멸 등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어려운 게 뭐라고? 합의 해지. 왜? 해제나 해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유형 합의 해지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한다고.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알았을 때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 게 기출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 가서 지문들 몇 개 볼까요? 당사자 일방의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 다 보십시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차피 통으로 가야 된다고. 해지권 행사도 전 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해지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다른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해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2번 계약 해지 의사표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서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바로 최고라고 하는 거 일정한 기간을 꼭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중요치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공부한다면 8년 동안의 문제를 가지고는 그저 합의 해지할 때 이자 쳐서 지급할 이유는 없다. 이 정도가 출제 쟁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쌍무 계약의 효율 이어서 설명드립니다.